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런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의 선조님들이 말씀하시던, 우리가 40대가 부록이라 그랬나요? 30대는 이립, 50대는 지천명이라고 한 것은, 이건 어떻게 해갖고 그렇게 해놨느냐면, 100년 세상을 살 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00년 사는 인생이 될 때로 포맷을 해가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60갑자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100세 인생을 살 때 포맷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변화가 없습니다. 최고의 삶을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50대가 되면 어른입니다. 그게 지천명이에요. 이제 요런 것들은 하나도 어김없이 만들어 놓은 게 어느 때가 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만들어 놓은 거죠. 우리 홍이 인간들은 몇 년 사는 인생이냐? 100년 사는 인생입니다. 지천명이 되면 이제부터 우리 할 일을 하는 겁니다. 30대까지는 내가 왕성하게 갖추어야 되는, 40대가 되면 다져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50대가 되면 내 인생을 펼쳐야 되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거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해놓은 건데, 우리가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앞으로 더 고령화가 될 겁니다. 근데 고령화가 문제가 있는 거냐? 바르게 못 살면 문제가 있고, 바르게 살면은 굉장히 즐거운 인생을 사는 겁니다. 고령화가 돼서 즐겁게 살면 이거 문제가 안 돼요. 고령화가 돼가지고 더럽게 살기가 힘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거예요. 우리가 오래 살라고 하는 욕심은 다 있어요. 그러면서도 고령화는 안 된다? 어째 그게 말이지? 오래 살고 싶으면서 고령화는 안 된대. 어떻게 말이 되냐?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이가 들어서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있는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 할 일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교육을 못 받다가 보니까 우리가 그걸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못 하면 어떻게 되냐? 추해지고 넓어져요. 할 일이 없으면 넓어집니다.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넓지 않아요. 그래 힘을 못 쓰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고귀한 사람이고 존경받아야 될 분들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이걸 지금 우리가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리도 나오는 거예요. 내 할 일을 한다면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나이가 100세가 돼도 어려워지지 않는다. 할 일을 못 찾아서 내 할 일이 없어서 힘들어지면, 우리가 힘든 거는 내가 할 일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데도 억지로 하니까 힘들고. 요런 거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찾아서 갈 수 있도록 이 사람이 기획을 해서 짜줄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하면 다 즐거워져요. 즐거우면 병이 안 와. 이제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이런 걸 바르게 풀어감으로써의 이 사회를 바르게 하나 둘 따가면, 이때까지 지금 꼬여가 있던 걸 좀 더 풀어가면 대한민국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게 키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이들이 약하다는데 약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젊은이들을 바르게 이끌어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한 거예요. 젊은이들이 내가 좋은 일을 찾아주면 신납니다. 근데 젊은이들이 할 일이 뭔지를 아무도 못 찾아주고 있는 거죠. 젊은이들은 마음껏 내가 공부하고 갖추면서 성장해야 되는 게 젊은이에요. 그런 것들을 뒷바라지에 하는 걸 알고 하면 그렇게 힘든 게 아닙니다. 젊은이는 어디 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가서 활동하는 게 전부 다 내가 공부를 하러 가는 겁니다. 현장 실습. 내가 공부를 하러 가는데 그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버리면 힘들죠. 왜? 젊은이들은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키우고 성장시키는 사람이지.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거를 바르게 알고 세상을 접근하면 힘이 안 듭니다. 모르니까 지금 헤매는 거다. 그런 것들을 사회 부모들이 이제 나와서 그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면서 작업을 할 것이고,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사회에 내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는 게 사회 부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안 한 겁니다. 이제는 사회 부모들이 나와서 내 인생 조금을 투자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조금만 쓴다면 이 사회는 어마어마하게 달라집니다. 이제 시작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이 사회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은 내게 아니고 우리 겁니다. 내게 아니고 우리 거라는 거죠. 지금 모든 것은 이때까지 우리가 특허를 내가지고 내 거라고, 또 저작권을 해갖고 내 거라고 이러고 있었는데 니게 없습니다, 원래가. 요런 것은 내가 저작권 낼 때까지 전부 다 남의 걸 갖고 내가 성장을 해서 요걸 갖고 만드는 거지, 니게 원래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이 브랜딩을 내가 우리 거니까 오래 가져가려고 그러면 너는 망하는 겁니다. 브랜딩은 자꾸 변화를 줘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어요. 그럼 이 기술을 내 거라고 해갖고 오래 가져가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너는 망한다. 이걸 끌어냈으면 이걸 가지고 지금 빨리 이 사회가 필요하게끔 쓰게끔 빨리 내줘라. 그러면 지금 이걸 파는 게 되겠죠. 확 팔고는 그 다음에 팔고 나면은 이 기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따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내 저작권이니까 따라 하지 마라. 안 돼요, 앞으로. 앞으로 사회는 그게 안 됩니다. 좀 더 따라 하려고 그럴 때, 이제부터 따라 하려고 시작을 하잖아요. 나는 벌써 다 팔아먹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다음 기술로 가야 돼. 선도하는 사업이 돼야지. 선도자. 그게 앞서가는 기술입니다. 앞서가는 기업이고. 앞서가는 기업은 이걸 내 거라고 너희는 못하게 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다. 오래 못 가면. 그래서 뭔가가 우리가 기술 같은 걸 쓸 때는 1차, 2차, 3차, 지금 1차를 쓰고 있지만 2차는 벌써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3차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하고 다른 사람들이 따라 하려고 그럴 때는 2차 걸 쓰면서 또 앞에 걸 만들어 가야 돼요. 요렇게 해서 유지해야지. 우리 특허니까 몇 년 동안 아무도 못하게 한다? 지금은 좋겠지만
그거를 이렇게 오래 하면 너의 기술이 발전이 안 돼서 너도 좀 있으면 망합니다. 사회를 넓게 봐야 돼요. 기업들이 한 기술에 머물라고 들면 안 되는 시대다. 제품이 나오면 누구든지 지금 이 파악이 다 되고 나도 그런 걸 만들고 싶습니다. 그럴 때 만들게끔 선도해 준 것으로 나는 더 앞을 달리 나가야지. 그럼 앞에 거 나가니까 뒤에 건 따라 하다가 또 내 거를, 우리 거를 또 이렇게 모방을 하려고 든다. 그럼 그거 올 동안에 우리는 더 앞으로 가야지. 이게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 사회는 그렇게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을 훔치간다, 안 훔치간다 소리 할 게 없이 우리 직원들을 잘 관리했으면 절대로 기술 안 빼돌립니다. 직원들을 잘못 관리하면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죠. 교회 갖다 주려고 돈 받으러 가는 데가 된다. 절에 갖다 주려고 우리를 관리해주고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한테 가는 건 당연하죠. 기업이 우리 직원들, 우리 가족들은 귀하게 여기면서 보살피고 가야 되는 거지. 그렇게 안 했을 때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만 든다고 해서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브랜드를 오래 가려고 하지 말고 자꾸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도 그렇고 조그만 개인도 그렇고 개인이 브랜드가 나왔다고 해서 내 혼자 하려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브랜드를 만들었으면 조금 더 인프라를 깔아놓은 회사에다가 빨리 넘겨줘야 됩니다. 더 국민들이 필요한 거를 개발을 했다. 그러면 크게 인프라를 깔아놓은 회사에다 넘겨줘야 돼. 국민들이 잘 써야 되는 거지. 내 기술이니까 내가 전부 다 벌라고 들면 너는 아무것도 못하게 돼 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대기업은 많은 인프라를 깔아놨기 때문에 대기업입니다. 거기에서 국민들과 세계가 같이 빨리 활동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내 거라고 고집을 하는 거는 안 맞습니다. 망합니다. 그렇게 이해됩니다.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지금 이 선을 긋는 거는 논리는 나오겠죠. 이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논리를 펼치면서 지금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가 같이 공부 나누었듯이 인류 사회는 전부 다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우리는 노동력을 수입을 해서 이 노동자들, 그 사람들을 일을 시키려고 드는데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안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은 위험천만한 곳이 됩니다. 그럼 앞으로 노동력이 없어서 일 못합니다. 그럼 그 노동력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 나라의 그 사회를 위해서 도움되는 일을 하면 그 사회에 노동력이 정확하게 우리하고 손을 잡고 우리가 할 일, 누구가 할 일을 나누어서 같이 하게 됩니다. 왜? 인류 사회는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니까. 우리가 일었을 때까지는 우리가 단독으로 일었었지만 우리가 세상에 펼칠 때는 같이 전부 다 아우르면서 펼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그 나라에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그 나라에서 못 찾으면 대한민국이 받아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급수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사람, 이 일을 할 사람 급수가 있는데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을 일을 부리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 안 되고 그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때 그 사람들이 한 나라처럼 움직인다.
거기에 있는 인력이 여기에 오면 할 일이 많고, 그래서 이 할 일을 하면서 성장시키는, 국제사회를 전부 다 앞으로는 성장을 시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럴 때가 온 거죠. 이때까지는 각 나라들이 지방자치제로 해가지고 성장했나라, 못 성장했나라, 이런 게 지금 딱 펼쳐져 있습니다. 성장한 나라들이 이제는 못 성장한 나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일을 할 때 그 나라들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그 나라에서 성장하지 못한 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질이 떨어지지만 이런 일을 하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노동력을 우리가 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키우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대한민국은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안 찾으면 안 돼요. 기승세대, 안 기승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할 일을 찾아야 된다. 내가 이 시대에 이 질량으로, 내 질량으로 내가 할 일. 요걸 찾지 못하면 절대로 즐거움은 오지 않는다. 이것이 뭐냐?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제 펼칠 텐데, 우리 사회 부모님들, 우리는 사회 부모로 활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와준다면 이 사람은 지혜가 터집니다. 사회를 위해서 살라 그러면 지혜가 나오는데, 내를 위해서 살면 절대 지혜가 안 나옵니다. 그럼 사회라고 하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 사회냐, 인류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인류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서 먼저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다면 대한민국의 안 좋은 것들이 다 해결납니다. 우리는 사회를 방치하고 있는 거죠. 누가? 이 대한민국 주인이 누구예요? 국민이에요. 국민들이 이 대한민국을 만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절대 빛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성장을 했고, 성장을 한 분들은 사회를 위해서 살면서 우리 일생을 펼치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모은다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제일 먼저 사회 부모들이 나와갖고 활동해야 되는 것이 대한민국 자살 제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이 자살 제로가 된다는 것은 사회 부모들이 나와서 이 사회에 활동을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대한민국부터 자살을 하게끔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자살 제로 프로젝트, 기아 제로, 난민 제로, 앞으로 제로 사업을 해야 돼. 이 제로 사업이 인류에 얼마나 파장이 갈 것이냐. 이제 제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이게 밖에서 아무리 쳐다보고 논리를 펼쳐도 그대로 이 사회는 가지 않습니다. 이 지금 지구촌은 특수하게 성장되어 있어요. 이걸 크게 바라보지 못하면 이 숙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이걸 대한민국이 이제 시작하게끔 내가 이끌 거니까 무조건 합니다. 조건 없습니다.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면 우리는 빛나고, 인류 사회를 방치하면 우리는 썩어서 뭉개집니다. 인류 사회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키우는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류가 희생하면서 일으키는 지식을 우리한테 다 미긴 겁니다. 문화를 다 갖다요. 우리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일으킬 거예요. 문화사업, 교육사업, 복지사업. 이것이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쌀이 나옵니까? 밥이 나옵니까? 쌀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금도 나오고. 그게 진짜 사업이에요. 대한민국이 이제 일어나면 두 번 다시 힘들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이제 시작한다. 그러면 저희들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인데요. 그 당시에는 많은 전쟁 고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외에 많이 입양이 됐었습니다. 안타까운 역사인데 거기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국제 입양 아동의 수가 45만 명 중에서 25만 명이 한국인이라고 합니다.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로 송출된 입양인들의 상당수가 차별과 학대를 당했고 시민권 문제로 강제 추방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로 인해서 많은 입양아들은 정체성 혼란과 심리적, 물질적으로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성장했습니다. 한 언론사의 인터뷰에 따르면 해외 입양아들은 한국 사회나 입양국 사회 어디에도 정체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한국으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해 200명 이상의 아이들이 국외로 입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해외로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아동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가르침 청합니다. 아, 예. 이 답을 못 풀면 오해하기 딱 좋고, 지금쯤은 이제 잘못한 거라고 전부 다 불평하게 돼가 있는 그런 때가 지금 온 거죠. 이 해동 대한민국이 5,000년 역사를 가지고 내려오면서 국민은 애국의 수출을 거진 안 했다. 반만 년 역사 동안에 우리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DNA를 키우기 위해서 여기서 환경들을 일으킨 겁니다. 우리가 2차 대전 이후로 이제는 우리가 DNA가 성장되는 시대가 끝나가지고 이제 누가 태어나느냐? 홍이 인간들이 태어나요. 대한민국이. 그걸 뭐라고 했냐? 베이비를 부었다. 베이비 부음 시대. 그 폐허를 만들어 놓은 자리에서 자식들을 놓는데 당신들이 다 키울 수 없게끔 놓게끔 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일부가 세계로 나가야 돼요. 이제부터. 대한민국 사람이 세계에 없는 데는 없습니다. 중국 사람이 세계에 다 구석구석이 있다 그러죠. 중국 사람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인류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씨를 다 퍼뜨렸다. 홀토로 퍼뜨린 게 아니고 이것도 일부고 누가 이런 일을 했냐? 문성명 총재가 국제적으로 전부 다 결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밖으로 퍼냅니다. 왜? 인류 사회에 이 홍익인간 지도자들 씨를 전부 다 뿌리고 있는 것이다. 거기에 선택된 자들이 있고 이 국내에서 지금 자라는 자식들이 있는 거죠. 나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버림받은 겁니다. 하지만 나는 인류에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인류에서 키우도록 보내졌다고 생각을 하면 이런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가 다 필요한 지금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 교육을 시킬 만한 사람이 안 나왔던 거죠. 왜 우리 홀토 아동들이라든지 그 시대에 어려울 때 국제적으로 나간 우리 형제들을 왜 못 걷어줬느냐?
대한민국이 아직까지 제 답을 찾지 못했고 제 할 일을 뭘 해야 되는지도 아직 못 찾았고 이 지금 우리도 헤매고 있는 판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안 구해주냐? 구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방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기에서 제자리를 찾아가지고 길을 찾아서 우리가 갈 때는 세계에 나가 있는 형제들 전부 다 필요합니다. 같이 손을 맞잡고 인류에 우리가 홍익 사업을 해야 된다. 인류에서 커지면 어떻고 이 한국에서 커지면 어때? 우리는 태어났고 우리는 지구촌에 어디든지 가가지고 성장하고 있는데 힘들어도 우리가 성장을 해서 그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영광된가. 영광스러운 사람이 돼야지 불평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느님이 그렇게 작업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모르니까 지금 내가 아주 분노를 일으키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람, 이 사람한테 오십시오. 너가 누군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내가 불평불만 하고 있으면 내가 갈 길을 찾지 못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국제사회에 누구가 인연이 돼갖고 아무리 힘들게 해서도 내를 키워냈다면 그 사람은 이 사회의 보물입니다. 이 사회에 우리는 전부 다 형제들이고 사회 부모들과 사회 자식들입니다. 내 핏줄을 찾지 마라. 핏줄의 인연이 내한테 어떤 환경을 해주었을 때 우리 핏줄에 고마운 것이지. 핏줄이라고 전부 다 우리한테 지금 필요하게끔 다 원하는 겁니다. 사회가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할 일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그게 뭐냐? 사회 부모입니다. 이 인류 사회 부모, 이게 나오는 분들이 앞으로 자기 할 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 대한민국에서부터 이야기합니다. 사회 부모 클럽을 일으켜서 우리가 활동을 한다면 자살 제로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자살이 OECD에서 1인 거 알죠? 모르나 본데? 10몇 년 동안 1위 하는 거. 이렇게 잘 짜놓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살 1위라. 이거 엄청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 한 사람이 울면 인류의 100명이 울어요. 우리 민족 한 사람이 웃으면 인류의 100명이 웃습니다. 일당 100. 이렇게 구성을 맞춰 놔놓고 우리는 성장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괴로우면 인류의 100명이 괴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즐겁게 살지 못하면 인류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즐겁게 산다면 인류 평화가 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공사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성장을 했고 추진하고 일만 하면 되는데 그 길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죠. 대한민국만큼 희망이 있는 나라는 없어.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나라로 가갖고 힘들게 자라서도 영광스러운 나라가 되면 우리가 아주 즐겁고 대한민국을 존경할 겁니다. 이 사람들 어렵게 살았다고 불평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해야 될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내동댕이 친 것처럼 흔들리는 겁니다. 국제적으로 나간 우리 형제들은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한국에, 우리 본부에서 이게 한국에서 살면서 죽은 사람이 많지, 국제적으로 나간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몇 명 안 돼요. 나중에 그거 하면 데이터 조사 한번 해봐요. 국제적으로 나가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 몇 명 안 돼.
귀하기 때문에 안 죽여요. 죽게 안 놔둬. 귀한 사람들이라. 부모를 잃은 게 아니고 너는 이 세상에 올 때 부모가 이 세상에 오게 했고 당신은 귀한 사람이라 아주 특별하게 키운 사람들이에요. 이게 국제적으로 나가서 성장한 사람들. 이 사람은 국제로 안 나고 대한민국에서 자랐지만 이 사람 또 4살 때부터 고아로 자란 사람이에요. 부모 손에 못 자랐다. 똑같은 신세입니다.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에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자랐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힘들게 국제적으로 나가서 자란 형제들 아주 우리가 빛나는 일을 해서 우리를 스스로 빛나게 해갖고 보석을 만들어야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같이 어렵게 자란 이 형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같이 전부 다 끌어안을 테니까. 이제 그 작업을 시작을 할 겁니다. 이 해외에 있는 우리 형제들 끌어안는 작업을 이제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를 낳아준 사람을 찾으려고 들지 마라. 이 사회 전부 다 우리 부모고 이 사회 전부 다 우리 형제고 이 사회 전부 다 우리 가족들이니까 내가 빛나가지고 주의를 아주 밝혀야 되지. 내가 불평불만 하는 사람은 빛을 못 냅니다. 그 작업이 시작이 될 테니까 제가 혼신을 다해서 우리 같이 웃는 날을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 걸 내한테 물음을 던져갖고 나는 조금 있으면 돌 맞을 준비하면서 이제 국정원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조직에 총체적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잘못돼 갖고 있는지 답부터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제 돌 던질 준비하십시오. 모든 이 사회 조직이 다 컸는데도 여기서 자기 일을 찾지 못하고 전부 다 누르고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젊은이들이 내 자리에 가서 공부도 못하고 우리한테 주는 환경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직장을 찾기도 힘들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 기성세대들. 기회를 이 세상에 다 받아놓고도 그 기회를 다 받았으면 내가 성장을 해갖고 사회를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못하다가 보니까 그 자리에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 자리인 줄 알아. 그래갖고 따뱅이를 딱 틉니다. 따뱅이. 따뱅이 틀면 어떻게 돼요? 뱀 되죠. 뱀. 구렁이. 지금 모든 조직의 자리에 구렁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구렁이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구렁이보다 더 높은 게 있어요. 이무기. 대한민국이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조직들입니다. 정신적인 이 공부를 하는 이 사찰에도 그렇고 저쪽 교회도 그렇고 도파에도 그렇고 전부 다 구릉이하고 이무기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 딱 누르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희망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몇 명 인사이동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특단적인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희망 없어요. 절대로. 싸움에서 싸움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요. 딱 한 가지 있는 길, 내가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1급, 2급, 3급 옷 다 벗기십시오. 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못된 거는 1급, 2급, 3급들이 자기 할 일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자격 없습니다.
옷 다 벗겼습니다. 단호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하면 사과까지 옷 벗겼습니다. 지금 일을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5급, 6급, 7급이에요. 이 위에서 자기 할 일을 못하면서 앉아갖고 누르고 있으면 이 조직은 썩어 나자빠져. 여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구릉이고 이무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바르게 안 돌아가요. 인사 몇 명 한다고? 오히려 인사를 하고 나면 거기서 튕겨나올 걸 다 보고. 들어갈 때까지는 좋았는데, 들어가서 부딪히다 보니까 응원해 묻겠다고 튕겨나옵니다. 조직들이 지금 자기 조직을 만들었어요. 모든 것을. 1급, 2급, 3급이 거기에 앉아서 전부 다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옷 싹 벗기십시오. 그리고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옷 벗기면 나라가 돌아가냐? 잘 돌아갑니다. 이걸 보고 개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총체 개혁을 해야지 몇 명 물갈이 한다고 개혁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20년 동안 지금 꽉 찌들어 있습니다. 젊은 사람한테 길을 못 열어주고 기성세대들이 자기 이름 못 내놔놓고 그 자리는 안 놓치려고 들고 대한민국만큼 찌들은 그 나라가 없습니다. 옷 다 벗겼습니다. 옷 벗기면 그 사람들을 어떡하라고 어떻게 하든 말든 일단 벗겼습니다. 쇄신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 들어가 보면 우리가 국회의원들 있죠?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개혁을 해요. 앞으로 공천 줄 때가 다 돼가죠? 60대 이상은 국회의원 한 번은 못 나오게 해야 됩니다. 요번에만은 양보해라. 못 나오게 해보고 다음에도 이것이 바르다면 그 길로 가야 됩니다. 60대 이상은 국회의원 나오게 하지 마라. 근데 50대에서는 조금 줘라, 조금. 10%나 이렇게. 40대 한 15%, 30대, 20대에 나머지 다 줘라. 국회의원을 3번이나 했는데 내가 크게 갖추어가지고 사회에 뭔가를 할 수 없다면 당신은 퇴출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먹고 내가 공부하라고 간 자리가 국회의원 자리예요. 그리고 공부는 안 하고 자리에 특권만 누리고 있다. 이거 개혁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막판에 와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하는 짓 한번 보시오. 이래가면 큰일 나고 이 나라 망신 중에 망신을 당합니다. 국회 개혁 안 하면 안 됩니다. 국회라는 자리는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성장하는 곳이에요. 나라 일을 보고 이 사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거기에서 공부하고 성장하는 자리예요. 사회 큰 대학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뒷바라지하면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그게 국회의원들입니다. 학생이에요. 너희들은 아주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게 아니고 국민들의 성원을 입어서 공부할 수 있는 특수 공부를 하고 있는 자리다. 실력을 갖추고 갖추어서 진짜 이 사회에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이는 실력을 갖추는 자리가 국회 자리예요. 근데 특권만 누리고 그래서 내 살 길만 찾고 국민들을 쳐다보는 게 안중에도 없고 국민들의 이름을 팔아먹고 내 걸 펼치려고 달라드는 이는 국회 바르게 안 잡으면 대한민국이 2차 대전 이후로 이만큼 성장해가지고 길을 찾아갈 수 없는 사회를 만든다면
이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판사들 60대 지나면 딱 옷 벗게 해야 돼요. 그때까지 실력을 갖출 수 있는 공부를 시키는 자리입니다. 평생 거기서 먹고 살으라고 자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국민의 세금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공부하고 성장할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법관에도 그렇고 60대 이상 되면 내가 물로 앉아서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지금 아이템을 찾아야 되지. 거기에 앉아서 누르고 있으면 그냥 그게 이무기가 되는 겁니다. 사회 돌아가는 걸 망친다 이 말이죠. 이제는 대통령 출마를 해도 60대가 되면 출마 못하게 해야 됩니다. 50대에 출마해라. 62살까지는 봐준다. 왜? 대통령을 5년을 한다는 것은 5년 동안 내가 이 자리에서 국민들이 전부 다 내 뒤를 밀어주는 이 힘으로 내가 마지막으로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자리가 지금 현재 대통령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최고 질량 있는 일을 내가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힘을 다 모아가지고 누구든지 골라보십시오. 세계의 대통령을 다 만날 수 있고 세계 지도자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무리 높은 자리도 세계의 지도자들을 다 만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든지 만나고자 하면 다 만나집니다. 그만큼 국익의 성장이 돼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부인은 누굴까요? 세계의 영부인들을 다 만날 수 있고 세계의 사모님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여사님들을 다 만날 수 있는, 재벌의 여사님도 만날 수 있고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특권은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걸 최대한 많이 하면서 국제사회를 공부하고 배우고 그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5년 뒤에는 세계의 지도자들을 많은 사람을 친구도 만들고 형제도 만들고 선배도 후배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5년 뒤에 딱 나올 때는 이제는 직접적으로 만나서 세계 정치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날 대통령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나오려고 그러면 세계의 정치인이 나와야지 나라 안에 정치인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통째로 대학원, 큰 사회, 학교입니다. 어떤 자리도 인류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는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K를 기다립니다. 세계가 지금 기다리고 있다. 어떤 분야도 전부 다 K를 기다립니다. 이제는 K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기다리다 보네 이제는 K가 당신들이 할 일을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인류 사회는 이때까지 노력을 해가지고 대한민국도 키웠고 이 인류 사회가 전부 다 발전대가 있습니다. 골고루 환경을 만들어 놨다. 이 사람은 그거를 전부 다 만행하며 전부 다 살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해야 될 일. 이거는 세계를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할 때 우리 일을 하는 거예요. 나라 안에서는 연습하고 현장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때 이제 대한민국이 나오는 겁니다. K가 이것을 대통령부터 또 우리 공직에 있는 자들도 전부 다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사회, 인류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공부하며 그렇게 성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인류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인류가 5천년, 7천년 동안 노력을 해서 이루어놓은 지식을 대한민국에 다 들려줬어. 이거는 보석으로도 그렇게 살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이 전부 다 희생하면서 한 뼘씩 이루어내는 거예요. 그걸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이루어가지고 대한민국으로 지식을 다 보내줬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지식을 갖춘 자들이, 인류가 희생 속에서 이루어놓은 걸 갖춘 자들이 내가 인류에 할 일을 못한다면 이거는 하느님의 역사가 지금 아주 망하는 중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돈을 준 게 아니고 인류가 최고의 희생을 하면서 이루는 보석보다 더 값진 지식을 전부 다 이어준 거고 문화를 전부 다 여기에다 이어줬어요. 이런 걸 전부 다 갖추어 가지고 여기에는 모순이 있고 신패러다임으로 새로운 답을 찾아서 열어야 되는 환경이 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우리한테 다 들려줬고 전부 다 활동을 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인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어떤 원리를 지금 내놓느냐, 어떤 길을 찾아주느냐, 이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한 개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복지 사업이고, 모르는 거를 일깨워주고 가르쳐서 이끌어주는 게 복지 사업이지, 돈 주는 건 복지 사업이 아니에요. 물질을 주는 것은 우리가 관계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사는 길을 이끌어줘야지 복지 사업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 너무 큰 막중한 일을 우리한테 시키려고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우리 홍익인간 지도자들을 하느님이 키우고 있습니다. 하늘의 군사들이 지식을 그만큼 들려주다 보니까 그걸 퍼먹고 나니까 똑똑해져 가지고 아주 자기끼리 싸워요. 너무 똑똑해가. 진리로 이 바른 사회 교육을 못 받았다 이 말이죠. 지식을 갖추면 똑똑해지고 실력을 갖추면 빛이 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이 웃는 날 인류의 웃음을 찾아주고 길을 이끌어줄 수 있습니다. 신패러다임 한 개 한 개 나올 때마다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먹거리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자 해야 돼요. 필요한 사람이 되면 네 먹거리는 네가 걱정 안 해도 다 들어옵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뭐 질문했죠? 아, 국정원이셨지. 그거는 아까 끝났죠? 한마디로 케어시켰습니다. 이 사회는 전반적인 수술이 필요한데 이것은 책임자들이 전부 다 책임져야 되는, 이것은 각 분야의 각 조직에 1급, 2급, 3급, 조금 더 간다면 4급까지는 전부 다 일단 옷을 벗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